시장. 주미해. 매사가 심드렁하고 삶이 지지부진 재미가 없어지면 시장을 찾곤 한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하려 들린 주차장이 복잡하다. 삶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팻말을 붙여 놓은 듯하다. 입구부터 시끌벅적 활기가 넘치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 풍성하고 눈요깃감만으로도 쏠쏠하다. 약재상에서나 볼 법한 말라 수분기 쑥 빠져 박제된 진해,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나무뿌리, 네 발을 쩍 벌린 채 엎어진 황소개구리, 그 옆 세워둔 자루 속의 노란 소국 꽃잎도 말갛게 소담하다. 한 점 정무라같이 제각각 주인을 앞세우고 진열대 위의 각종 과일, 야채, 생선, 공산품, 농작물들을 눈으로 훑으며 지나는 것만으로도 흥이 난다. 세상에서 외모가 번드레한 사람이 눈에 띄듯 상인들은 한결같이 잘생기고 때깔 좋은 물건들을 앞자리에 진열해 놓았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선 외모가 반지르르하고 잘생긴 것에 눈길이 머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언제부턴가 외형보다는 실속을, 겉이 화려한 껍질보다는 몸에 좋은가의 여부를 먼저 따지고 살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내실은 꽉 채웠으나 내세울 것 없는 외모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시장의 아침은 세상과는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됐는지 벌써 대부분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킨다. 세상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다. 해가 솟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한 이들의 추위를 녹이려 피워놓은 커다란 양철통에서는 타닥타닥 나무가 붉은 불꽃을 일으킨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차가운 몸을 녹이려 불 주변으로 모여든 상인들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오늘 하루도 목적한 만큼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듯 상기된 표정이다. 야채전을 지나는 길에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친다. 시간상으로 아직 아침도 먹기 전일 텐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다. 가까이 가자 향 좋은 커피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할머니, 아침 식사는 하시고 커피 드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며 할머니 옆으로 쭈그리고 앉았다. 이 커피는 내 피로제야. 한 잔 마셔야지 오늘 하루도 버티지. 고나면 쉬어가면 될걸. 저 연세에 아직도 무엇을 위해 저렇게 악착스레 버텨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할머니의 자판에 놓여있는 싱싱하고 단이 좋은 열무 대신 구석에 풀 죽은 채 놓인 열무가 눈에 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사남매를 공부시킨 숙모님이 생각나 얼른 한풀 꺾인 열무를 가리켰다. 아이고, 이놈은 어제 거야. 아까워서 갖고 나온 건데. 할머니는 마치 내 눈썰미 없는 것을 나무라기라도 하는 듯 다른 단을 집어든다. 누구에게라도 파셔야 하잖아요. 어차피 저릴 거. 숨 죽었으면 어때요? 그걸로 주세요. 하고 10,000원 지폐를 드렸더니 이거 웬걸 그냥 갖고 가라신다. 몇 번 밀고 당기다 결국 내가 졌다. 말 한마디 잘했다가 횡재한 꼴이다. 근사한 대형 마트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따스한 온기다.
구불구불 할머니의 주름 사이로 노란 아침해가 눈부시게 차오른다. 이렇게 따스한 할머니의 마음들이 외숙모님처럼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을 거란 마음이 들었다. 얼마 전 통영 여행 중 어시장인 중앙시장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시장 어디선가 생선을 파신다던 외숙모님 얘기가 기억나 다른 일행들이 장을 보는 틈을 타 물어물어 외숙모님을 찾았다. 아이고 아가,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고. 아직도 나를 아가라 부르시던 숙모님은 돌아가는 내게 잘 말린 가자미며 조기, 양미리 등을 묵직하게 내 손에 들려주셨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 뭉클한 공짜 선물을 받은 기억으로 코끝이 시큰거렸다. 물건값에 훨씬 못 미쳤을 금액을 맛있는 거 사드시라며 주머니에 넣어드렸던 10만 원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기억이다. 세대액 이거 갖고 가, 싸게 줄게. 이번에는 야채전을 지나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 길이었다. 돌아보니 분명 나를 부르는 소리다. 이왕 세댁 소리도 들었으니 그냥 갈 수야 있나. 말만으로도 상대로 하여금 대번에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아주머니는 영락없이 큰 형님 같다. 집에서 직접 농사지어 가져왔다는 사과 중 때깔이 제일 흐려 보이는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역시나 2억의 덤이라며 봉지에 더 담아주신다. 사실 집에는 이 사과보다 훨씬 빛 좋고 베어 물면 단즙이 줄줄 흐르는 사과가 한 박스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아주머니의 사과를 산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후줄그레 거리가 먼 내게 언감생심 세댁이라 인심을 베풀어준 아주머니께 이번엔 내가 답례를 해야 할 듯 해서다. 사과를 들고 되돌아가 열무를 샀던 할머니께 갖다 드렸다. 별 말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나도 알고 내 마음을 할머니도 아실 듯하다. 삶은 누구에게나 결코 녹록한 무게는 아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어깨에 걸쳐진 무게를 시장 상인들은 투정을 부리지 않은 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고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 시장에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투박한 말 속에서 인정이 오가고 마주치는 손길에서 따스한 정이 느껴진다. 시장 상인들의 거친 손에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보여진다. 휘적휘적 시장 한 바퀴 돌다 보니 어느새 2손 가득 물건들이 채워졌다.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붉은 연홍시도 5-6개 사고 깊은 동해의 짭짜름한 바다 냄새가 아직도 날 것 같은 싱싱한 고등어와 동태도 단돈 10,000원에 몇 마리나 건져 올렸다. 묵직하다. 텅 빈 듯 가난하기만 하던 마음조차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다. 내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는 것은 비단 생선과 야채와 과일만이 아니다. 용기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와 자신의 주어진 몫을 충실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의 꿈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마치 살 것이 있어서 시장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뜻밖으로 얻겨대 횡재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어떤 곳에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잠언들을 그저 얻어가는 것이다. 오늘 밥상은 저들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로 풍성해질 것 같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저 싱싱한 야채를, 저 깊은 심해에서 건져 올린 생선을 밥상 위에 올리고 오늘은 배보다 마음이 더 부를 것 같다.